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이번 주는 알아두면 쏠쏠한 신주쿠 가게로 점심 혼밥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신주쿠에서 조금 떨어진 신주쿠 교엔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가부키초에서 걸어서 15분 내외인 곳이라서 신주쿠에 묵고 계신 분들, 이쪽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나 봄이나 가을 신주쿠 교엔을 방문하실 분들 모두에게 점심 식사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신주쿠 교엔이 유료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식물원 같은 것도 있어서 식사 후 구경하기 참 좋더라고요. 특히 카톡 풀필이 꽃사진인 어머님들과 같이 오면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천천히 산책해도 좋고, 오늘처럼 햇살 좋고 따뜻할 때 잔디밭에 누워있기만 해도 세상 만사 귀찮은 거 다 없어지는 기분이 들곤 해서 가끔씩 오면 좋더라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갈 곳은 일본 정식하면 떠오르는 간단한 반찬과 생선구이 한 마리에 흰밥 된장국, 이런 정식을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집입니다. 밤에는 로바다야끼 이자카야로도 운영되는데 제철 채소, 생선을 사용한 코스 요리도 있고 와규 스테이크가 들어간 코스 요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밤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밤에도 맛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다음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함께 가보려고요. 오늘 영상은 점심만 다루지만 저녁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게 공홈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게로 가볼게요. 오늘의 가게 교엔 로안입니다. 여긴 점심시간이면 근처 직장인, 단체 여행객들로 상당히 붐비는 곳이에요. 그래서 방문 시간에 따라 메뉴가 조기 품절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1시 30분 오픈인데 12시 30분에 입장해도 이미 품절된 메뉴가 있었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은 런치를 안 하는 점도 방문 전 꼭 체크하시고요. 점심은 2시 반까지 영업인데 2시가 라스트 오더라서 그 전에 여유를 두고 가시는 편이 좋고요. 가게 앞에 이런 메뉴표가 걸려있는데 이게 빠져있는 상태라면 가게를 마감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게로 들어가 볼까요? 홀은 일본 전통 화로구이인 이로리를 둘러싼 카운터석과 안쪽에 단체 손님이 앉을 수 있는 다다미 방이 있습니다. 가게가 넓고 큼지막해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저 숯불에 구워내는 생선꼬치가 참 먹음직스러운데요. 꼬치 꿰고 굽고 상차리고 아주 분주하더라고요. 기다리면서 구워지는 생선만 봐도 시간이 금방 가는 데다가 계속 생선을 구워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 보니 주문하고 식사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점심은 워낙 붐비다 보니 기본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동네 밥집 같은 푸근한 인상보다는 가게가 깔끔한 데다가 잘 정돈된 느낌에 주문 후 딱딱 손발 맞춰 움직이는 체계화된 식당이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점심은 예약이 안 되는 곳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직장인, 여행객 방문 타이밍에 따라서 웨이팅이 조금 있습니다. 인원수를 알려주고 벽쪽으로 줄을 서면 순번에 맞춰 안내해주는 시스템이고요. 피크타임에 가도 가게가 워낙 크다 보니 15분을 안 넘겼던 것 같아요. 메뉴입니다. 생선구이뿐만 아니라 회정식, 전갱이 튀김 정식 같은 것도 있는데요. 고등어구이는 1000엔, 연어구이는 1200엔이기도 하고 다른 메뉴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은 아니라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해자누님 인증마크 달아야 할 식당입니다. 밥 곱빼기 리필은 100엔, 그 외 짜잘한 반찬도 100엔대인데 저는 나또를 추가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 집 런치 생맥도 300엔이라는 점, 완전 더블 해자누님인 집이고요. 노날콜 맥주는 500엔인데 생맥이 300엔이다 보니 낮술을 안 하려고 해도 반주 삼아 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변명 한번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렇게가 한상 차림인데 반찬은 오이절임, 단무지와 된장국, 우엉조림이 나오고요. 정식집에서 나오는 무난무난한 조합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이는 연어도 고등어도 맛있더라고요. 나또를 잘 저은 다음 흰밥 위에 뿌려서 바로 한 그릇 하고요. 이것만 먹으면 상이 저 나또 끈끈한 점액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나또도 이제 덜 생소한지 한국에서 여행 온 분들과 식당을 가면 예전보다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여긴 나또알이 큰 편이라서 씹는 맛과 고소함이 맛있었어요. 제가 이날 간헐적 단식 한답시고 전날부터 쫄쫄 굶은 상태라서 바로 나또에 밥 한 그릇 뚝딱 했고요. 자, 밥도 한 그릇 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선구이와 함께 2라운드 달리겠습니다. 구이는 굽는 과정을 보면 막 숯불향이 구이 곳곳에 배어있고 이럴 것 같은데 향이 강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숯불구이 특유의 탄맛이 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숯은 비장탄을 쓴다는데 그 점이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분의 기름을 쫙 뺀 듯한 속까지 잘 익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정갈한 구이예요. 이런 류의 음식이 되게 그렇듯 큰 개성을 느끼기엔 힘들지만 반대로 단점이나 흠도 찾기 힘든 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연어구이를 함께한 정식은 마치 일본의 아침 한상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부드럽고 야들한 속살의 연어구이보다는 단단하고 큼직큼직한 연어구이였고요. 고등어구이는 껍질도 바삭하고 기름기도 풍부하면서 살도 포슬하니 나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간고등어처럼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는 맛은 아니어서 고등어만 해서 흰밥과 먹기에는 조금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간장을 뿌린 무와 함께 먹는데 이렇게 구이를 내는 집 중에는 이거 간이 된 건가? 쉽게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제가 소개한 천천히 구워낸 로바다야끼점의 맛있는 고등어구이와 비교하면 살의 빵빵함이나 고등어 자체의 맛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천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성비 끝내주는 맛있는 고등어구이였어요. 가성비로만 따지면 연어나 고등어나 무엇을 선택해도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 주관적으로는 연어구이가 좀 더 맛있었어요. 근데 이런 정식집은 반찬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밥맛이 진짜 중요할 텐데요. 여기도 밥맛이 괜찮은 집이었어요. 밥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 제 채널에서 심심치 않게 댓글과 대댓글이 달리는 주제가 있는데 한국쌀이 맛있냐, 일본쌀이 맛있냐 주제입니다. 이걸로 많이들 싸우시더라고요. 너무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하고 그 중에는 일뽕이냐 국뽕이냐 이러면서 비난과 비방을 서슴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된 김에 여기서 제 의견을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배고프면 둘 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들 마세요. 이러나 저러나 맛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 뚝딱 시원하게 먹는 사람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기도 밥이 고슬고슬하고 괜찮았는데요. 일본의 상차림이 심플하다 보니 고소한 밥맛이 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점도 하나의 요인 같아요. 다만 양에 있어서는 성인 남성분 기준으로 밥 한 공기는 홀랑홀랑 먹을 양이라서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밥심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2공기는 가져야 그나마 잘 먹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경우 맛도 맛이지만 직장인 밥집에 가깝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정해진 점심시간에 회전율도 좋고 싸면서도 가격 대비 맛도 좋으면 직장인들에게 최고인 곳일 텐데요. 여기도 딱 그에 부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주쿠를 거치시는 분들이나 숙박하고 계신 분들 중 분위기 나쁘지 않은 곳에서 싸고 맛있고 간단하게 정식 한 끼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스트에 넣어두면 쏠쏠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밥 다 먹고 안주로 홀랑홀랑 주워 먹을 생선구이와 함께 천천히 남은 맥주를 마무리하며 식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계산은 카드도 가능한데요. 아멕스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마일리지 때문에 가족 카드로 아멕스를 쓰는데 일본에서 은근 안 받아주는 곳이 많아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점심 포인트 카드가 있어요. 한 끼에 하나씩 도장을 찍어주는데 20개를 모으며 원하는 정식 한 끼를 공짜로 줍니다. 비 오는 날은 포인트 2배라고 하더라고요.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포인트 카드 하나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배도 부르겠다. 교회에서 음악도 들으며 좀 누웠다 가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러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